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2% 넘게 급반등하면서 1930선까지 바짝 달아섰습니다. 22 슈퍼 마리오 드라기 효과다라는 평가들이 많죠.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위기 국가에 대해서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국채를 사주겠다라는 내용이었었는데요. 글로벌 시장이 모두 다 환호했습니다. 그 밖에 피치에 의한 국가신용등급의 또 한 번의 상향 조정 그리고 중국 증시의 반등, 우리 증시에 모두 다 도움되는 재료들이었었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에 정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다음 주에 대한 전략, 종목까지 저희가 미리 다 챙겨놨습니다. 자, 스트라이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요, 전문가의 시장 분석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끼리 포트 종목을 담아서 평균 수익률을 놓고 누가 더 많이 수익을 냈는지 대결을 펼치게 되죠. 월간 왕중왕도 바로 이 코너에서 탄생을 하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을 위한 다음 날 장 위한 이제 공략주, 홈런주가 공개가 되고요. 또한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가 강의 형식으로 2부에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 상담이 2부에서 또한 진행이 되니까요. 이어지는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멘토님 만나볼까요? 이상은 전문가님 그리고 꽃미남 기계 고승환 전문가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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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여러분들의 멘토님이십니다. 금요일 멘토님 두 분 프로필 소개 들려드립니다. 주식은 타이밍이다. 감정을 죽이고 기계처럼 대응하자. 꽃미남 기계, 고승환 전문가의 냉철한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급등주는 내 손 안에 있어이다. 가치와 성장성, 수급이 부합한 투자. 애매한 이론이 아닌 한 템포 빠른 매매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백두산 호랑이, 이상원 전문가의 지피지기 백전 불태 전략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렇게 훌륭하신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먼저 오늘 왜 이렇게 급반등했는지, 다음 주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지 시장 얘기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내내 ECB 관망세가 굉장히 짙었다가 버티다 못해서 이제 네. 경계감의 프로그램 매물까지 나와서 급락을 한 번 했었죠. 하지만 네네. 오늘 결과가 다행히 좋아서 급반등까지 했잖아요. 마무리는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번 한 주 계속해서 지루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오늘 이제 시장에 힘을 실어줄 만한 내용이 나오면서 급반등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이전에 버냉키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결과가 나오니까 좀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번에 ECB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이 컸었던 것으로 좀 기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 이상에 이제 부응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동안 이제 몸을 좀 추스리고 있던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에 좀 가담을 하는 그런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 중에 하나였던 그런 요인이 좀 제거가 되면서 그동안 좀 얼어붙어 있던 투자 심리가 한층 좀 개선되는 흐름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해주고 상당히 이제 관망의 흐름이 짙게 나타나다가 오늘 이제 담아주면서 급반등을 좀 해준 것처럼 그동안 좀 얼어붙어 있던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이제 모든 이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다음 주에는 좀 호전되는 흐름이 좀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상원 전문가님의 분석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쌍끌이 매수가 나왔죠. 거래일수로 14거래일 만에 외국인 기관이 같이 샀다. 외국인 오늘 선물 쪽도 환매수 들어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지난주 제가 주말이죠. 금요일 날 이 시간대 나와서 이번 주는 아래쪽으로 247.5에서 245 라인까지 빠질 구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이었죠. 코스피 200 기준으로 해서 245선대에서 일단 오늘 급반응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지수가 예상보다 강한 그런 흐름이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음 주 저는 솔직히 커트럴 위칭데이가 목요일 날 물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전략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오늘 긍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앞에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 환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것은 역시 어제의 저점은 즉 245선대는 일단은 지지라인으로 보고 이제 방향을 서서히 터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쪽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경기 민감 대형주가 많이 올랐고 오후장에 여기는 역시 안 되는구나 생각했었던 소재, 산업재 쪽이 많이 올랐어요. 중국장이 뜨면서
오르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왔죠? 예, 맞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 가격이 상승에 따른 그런 기대, 이런 심리가 많이 나오면서 뭐 아시다시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7% 이상 급등을 했고 삼성전자 역시 4%. 그러나 또 중국과 관련된 화학주들이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강력하게 5% 상승세를 보이면서 어떻게 본다면 경기 방어주인 통신이라든지 전기가스를 제외한다면 건설주도 덩달아 오르는 등 경기 회복에 따른 그런 기대 심리가 오늘 완전히 장세를 이끌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금요일 날 출연해 주셔서 주봉을 꼭 짚어주고 계신데 이번 주 주봉 꽤 괜찮았죠? 예, 3주 만에 양선 주봉을 만들면서 예상했던 대로 밑꼬리 다시 한번 한다면 자연스러운 눌림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N자형 주봉상이죠. N자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만들어졌다.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긍정적인 흐름, 좋은 건 좋은 거죠. 오늘 일단 급반등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문제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인데 주말에 중국의 지표, 특히나 미국의 고용 지표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듯하지만 그래도 미리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성환 전문가님, 월요일장은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저는 상승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추가 상승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상원 전문가님은요? 예, 일단 저는 하락 쪽에 무게중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이상원 전문가님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포함해서 총 10분의 멘토님 가운데 결과와 상관없이 다음 날 어떻게 될까요에 대해서 처음으로 하락 예측을 하신 분입니다. 잠시 후에 예. 그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이제 유일하신 분인지는 모르셨죠? 예. 예, 좋습니다. 자, 우리 고승환 전문가님 추가 상승 예상하셨는데 네. 오늘 이만큼 올랐는데 또 올라요? 일단은 내일 뭐 강하게 오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이제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도 조금 오늘의 여세를 좀 몰아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그동안 시장이 좀 많이 움츠려 있었던 만큼 하나의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 반등, 오늘 상상이 좀 급반등을 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재료 자체가 며칠 정도는 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제거에 따른 그런 수급 호전에 대한 기대감,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 자체를 한 1950선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끌어올려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래서 외국인들의 추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살아있다는 점, 그리고 대신 좀 오늘 같은 급등보다는 약간 숨고르기 형태의 움직임이 형성이 되면서 계속해서 지수 자체는 좀 빨간불을 좀 켜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 1900선 안착을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대형주를 막 담기보다는 오히려 변동성을 좀 이용을 해서 짧게 단기 대응으로 좀 활용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호재가 좀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유럽 쪽에 대한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지수가 뭐 전고점을 돌파해서 강하게 간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조금 짧게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적에서 접근을 하시면서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보다 이제 좀 짧게 단기 대응 관점으로 들어가셔서 수익을 조금씩 챙겨 가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 얘기를 하셨는데요. 다음 주 솔직히 말해서 네. 여러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국내외적으로. 그렇죠. 제일 신경 쓰는 이벤트가 뭡니까? 아무래도 다음 주에는 이제 컨트롤 외칭 대회도 좀 있고 이게 이제 또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는 오늘 나왔던 22 관련된 부분과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많았잖아요. 예. 그 영향을 좀 받으면서 계속해서 수급이 호전되면서 반등을 좀 시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 수요일 정도가 됐을 때 아무래도 이제 목요일 날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관망의 자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주 초에 단기 반등을 위해서 짧게 수익을 좀 챙겨 놓으시고 수요일 정도부터는 이제 현금 확보의 현금 비중을 좀 늘리시면서 중요 이벤트인 이제 목요일 날을 넘기고 나서 매수를 해도 충분히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소나기는 피하는 게 좀 낫겠죠. 예. 워낙에 이제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해 가시는 게 지금은 현명하기 때문에 주초의 상승을 이용해서 종목을 좀 공략해서 짧게 수익을 챙겨내시고 수요일부터는 이제 좀 관망의 흐름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토토로처럼 현금 우산이 좀 필요하겠군요. 네. 그렇죠? 자, 이상훈 전문가님, 솔직히 분위기도 오늘 너무 좋았고 예.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보면 약발이 좀 더
진행될 것 같다. 예. 월화까지. 일리 있는 얘기인데 왜 하락을 예상하세요? 예, 일단 다음 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당장 월요일 모습보다는 다음 주 앞에 고승환 전문가가 말씀하신 대로 커트라 위치돼 있기 때문에 그 맥을 조금 더 짚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월요일날 하락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은 전강 후약이라든지 전고 후조 속에서 탄력은 일단 둔화될 겁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본다면 오늘 갭이 크게 발생됐기 때문에 1900선 일단 지지력 테스트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 역시 고승환 전문가가 말씀하신 대로 똑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꼭 월요일날 빠졌다 안 빠졌다 중요한 것보다 바로 목요일 커트랍을 위칭데이를 앞두고 제가 지난주에도 하방 쪽으로 분명히 저점을 잡아드렸는데 다음 주는 목요일까지 죽었다 깨나도 1950과 그 다음에 257포인트 다시 말해서 코스피 200입니다. 이 라인대를 넘어가게 되면 외국인들은 옵션 포지션상 손실이 발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1950선을 마지노선을 일단 보고 아래쪽에 변동을 약간 조금 염두에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어찌됐든 1950선까지 일단 상승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 올라가는 것은 단기 오버슈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다음 주 12일입니다. 물론 오늘 유럽 중앙은행에서 좋은 얘기가 나왔지만은 바로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이 ESM에 대한 출범에 위헌인지 합헌인지 그 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 12일과 13일은 미국의 FOMC가 열리지만 솔직히 양적 완화 3는 기대하지 마라. 그 이유는 역시 고용지표가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영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리버 금리죠. 달러. 계속해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달러를 풀 필요는 없다 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왕지사 이번 FOMC에서 Q3가 어렵다면 네. 주말에 나올 미국의 고용지표는 그냥 아예 좋아버리는 게 낫겠네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난 버냉키 의장이 잭슨홀에서 발언했듯이 양적 완화 쓰는 얘기는 안 하고 꼭 실업률, 다시 말해서 실업률을 몇 프로까지 떨어질 때까지 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러한 멘트만 계속해서 내릴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양적 완화 3는 최후의 보류고 남은 기간 동안 저는 솔직히 달러가 넘쳐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투입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유럽 쪽에서 또 양적 완화 해줬기 때문에 미국은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쿼드러플 위칭 역시 이제 변동성 확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우리 고승환 전문가님처럼 월화 정도에는 조금 들고 있다가 적어도 한 수요일 아무리 늦어도 그 옵션 만기 이제 동시 만기 전날 정리를 아닙니다. 전 고승환 전문가처럼 반대인데요. 아, 만약에 이번 조정을 준다면은 1900선 지지력 테스트라든지 혹시라도 1900선이 깨진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매수해놓고 옵션 즉 커트랍의 위칭데이가 지난 이후에는 분명히 정고점이죠. 1960선대를 다시 한번 돌파할 것이니까 긍정적인 시각, 즉 조정은 매수 기회로 경기주 쪽에 계속해서 포트를 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고승환 전문가님도 네. 약간 비슷한 언뜻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거를 월화 정도에 정리했다가 일단 현금 들고 있다가 좀 싸지면은 그때가 이제 싸지는 타이밍이 쿼드러플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떨어져봤자 크게 안 떨어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겠지만 경기주의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크게 빠져봤자 1, 2%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대형주들 샀다 팔았다 할 필요는 없고 저는 대형주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쭉 갖고 있다가 1900 밑에서 오히려 더 적극 매수입니다. 대형주들.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중간에 한번 현금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월화에 그 차이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월요일 시장 정말 여기에서 추가 상승할 건지 약간 눌렸다가 갈 건지 글쎄요. 여러분들도 월요일장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두 분의 오늘의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 1인자를 찾아라 코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월간 왕중왕을 뽑고 있는지 룰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1인자를 찾아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입니다. 주어진 돈은 1억 원이고요. 매일 두 분씩 일주일 동안 총 10분의 전문가가 출연하셔서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나름대로 짜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서 순위를 가리게 되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간 단위 수익률을 중간 집계하고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정해서 1인자와 2인자, 여기서 왕중왕이 탄생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중간 집계가 있는 날 9월 첫 주 중간 집계 상황 10분의 멘토님이 계신데 화면 통해서 평균 수익률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고승환 전문가님 포트가 먼저 나가네요. 사실 수익률 순위가 지금 좀 궁금한 그런 상황인데요. 자, 고승환 전문가님 포트에는 일단 3개의 종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률도 다 플러스인데요. 자,
자, 1인자를 찾아라 수익률 중간 점검. 오늘은 우리 이상호 전문가님 그리고 고승환 전문가님 함께하고 있는데 화면에 보여지는 우리 고승환 전문가님 몇 위쯤 하고 계실까요? 자, 6위부터 10위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자, 황금 메뚜기 우리 이성대 전문가님 어제 막 합류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번외가 되겠고요. 자, 우리 김정화 전문가님이 7%대로 6등, 박진환 전문가님 평균 4%대로 7등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더 궁금하시죠? 1위부터 5위까지 순위 볼까요? 아, 1위에 우리 이상원 전문가님 이름이 찍히네요. 샀다 하면은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15.7%. 이어서 이대호 전문가님 8월에 수익률 왕이셨는데 그걸 뒤엎었습니다. 고승환 전문가님 아까 잠깐 미리 포트만 봤었는데요. 평균 12.28% 수익 4위 하셨네요. 오늘 1위와 4위 멘토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1위의 포트. 과연 어떤 종목에 담겼길래 1위 하셨을까요? 보죠. 자, 우리 이상호 전문가님 포트입니다. 고영과 게다가 한국 패키지, 그리고 제이콘 텐트리, 그리고 두산엔진, 그리고 농우바이오 이렇게 있는데요. 지난 과거 레코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4%대 수익 실현하셨지만 지금은 신고가입니다. 호텔신라도 한 5만 원 정도에 팔았는데 지금 5만 3천 원 하고 있고요. 자, 제이콘 텐트리 요걸 좀 잡았으면 했었는데 뭐 괜찮습니다. 제이콘 텐트리가 상 같다면 한국 요 이제 패키지라는 종목도 상을 한번 수요일에 쳐줬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엄청납니다. 고영도 그럭저럭 괜찮네요. 자, 농우바이오, 호텔신라 너무 아깝습니다. 뭐 아까워서 아까운 게 아니라 지금 너무 더 잘 가가지고 조금 빨리 팔았나 싶기도 하고 한국컴퓨터 3번의 상한가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려 이렇게 35% 수익복을 좀 하셨었고요. 사실 팔고 나서도 2번이나 상한가를 더 갔던 종목입니다. 확실히 종목 보신 눈이 있는 것 같아요. 두산엔진, 동부하이텍은 사실상 별 재미는 없었었는데요. 저희가 적나라하게 레코드를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이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나갈 겁니다. 그렇죠? 고영과 한국 패키지 그리고 제이콘 텐트리. 제가 없는 동안 한국 패키지와 제이콘 텐트리 언급하셨던 모양인데 제이콘 텐트리 못 잡아도 한국 패키지 때문에 현재도 수익률이 좋으신 것 같네요. 놀랍습니다. 상한가 한번 쳤고요. 자, 이어서 우리 고승환 전문가님 포트도 좀 곧바로 볼까요? 자, 고승환 전문가님 아까 잠깐 나갔었는데 세 종목이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렇죠. 솔브레인 그리고 오로라, SK 브로드밴드. SK 브로드밴드 요거 잡혔나 봐요. 한번 볼까요? 지금 수익이 한 8.47%. 수, 목, 금 오늘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목표가에 곧바로 일주일 만에 근접하는 모습 요거 잘 담아주셨네요. 제가 없었을 때였는데. 자, 일단 얼마에 사셨는지 가격을 좀 보고 싶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사실상 10% 정도밖에 안 잡혀서 오히려 이제 물량이 좀 적은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로라도 이제 전고점 부근에서 약간 물량 소화하는 중이고요. 아마 박스권 뚫어줄 거예요. 솔브레인이 4만 원 되면 팔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150원 차이로 일단 차익 실현은 안 되고 높은 수익률을 계속해서 기록하며 보유 중이십니다. 아휴, 그 어느 때보다 길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저희가 이상훈 전문가님 진짜 축하드립니다. 8월 왕중왕 이대율 전문가님 그게 이제 1, 2, 3회가 다 붙어 있는데 이기셨어요. 9월 첫 스타트가 너무 좋은데요. 마무리까지 9월 말까지 계속 1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보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은요 요즘에는 이제 건드시는 종목마다 다 이제 상한가를 한 번씩은 기본 가는. 쉽지 않을 텐데요.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고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옆에 라이벌이 있으면 더욱더 힘이 쏟습니다. 고승환 전문가 워낙 개별적으로 잘 보기 때문에 맞아요. 자극을 주기 때문에 제가 더 분발한 것이 아닌가. 좋은 라이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라이벌 때문에 1등했다 뭐 이런 얘기신데. 고승환 전문가님. 이거 포트를 매주 저희는 나올 때마다 확인하잖아요, 등수를. 그리고 금요일마다 그죠. 매주 저희는 첫 화면에 있다는 게 일단 좀 뿌듯합니다. 그렇죠. 1위에서 5위 안에 원래 상위권에. 이 주식이라는 게 사실 뭐 갑자기 났다 이렇게 하락하는 것보다 꾸준한 게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상위권에 있다는 거 봤을 때 그게 가장 이제 좋은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승환 전문가님 사실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도 그래요. 그렇죠. 자, 금요일 두 분 모셨습니다 했는데 수익률이 막 이러면 저도 사실 두 분 너무 감사해요. 여기 이제 1위까지 또 같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이제 저도 매번 얘기하지만 이제 개별주를 한 번씩 넣어볼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제가 이제 이 목표 자체가
이제 개별주들을 좀 넣다 보면은 중간에 사실 손절을 좀 치게 되는 종목도 나오게 돼요. 근데 지금 거의 뭐 이거 시작한 이후부터 손절 친 종목이 거의 없이 네.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수익을 이제 드리는 이제 포트를 좀 구성하기 위해서 맞아요. 일부러 개별주 아니고 약간 실적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편입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점도 이제 참고를 하셔서 제 종목 꾸준히 가는 거 비중 좀 잡으시고 이성환 전문가님의 급등주 하나씩 잡아서 네. 수익을 같이 내신다라면 어떻게 보면 좀 일석이조의 그렇죠. 그런 이제 투자가 좀 되지 않을까. 적절한 그렇죠? 믹스. 제 종목은 보험 형태로 들어놓고 예. 우리 이상원 전문가 종목은 갈 때 한 번에 또 시원하게 가니까 예.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조금씩 분할해서 이제 포트를 같이 구성을 하신다라면 예. 그 어느 포트보다 더 확실한 포트가 좀 되지 않을까. 예, 바라기는 이제 현금이 좀 누군가 그렇죠. 이제 좀 무한정으로 대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샀다 하면은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15.72% 우리 이상훈 전문가님, 그리고 샀다 하면은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12.28%인 고승환 전문가님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트 지우는 거 없고요. 손절됐으면 손절됐다 레코드를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상훈 전문가님 어떻게 이제 1위 할 수 있었는지 포트 한 종목 한 종목. 근데 한국 컴퓨터에서 이 한국 패키지가 또 상한가 간 걸로 봐서 예. 오늘도 뭐 이제 한국자 들어가는 거 하나. 제가 지난주에 우리 최에리나 앵커 씨가 안 계셨는데 네. 한국 패키지 제가 추천드릴 때 뭐랬냐면 한국 컴퓨터 마찬가지로 주봉상 뭔가 좀 매집이 돼 있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빠르게 한번 공략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쨌든 예상했던 대로 이번 주였죠. 뭐 아시다시피 수요일이었죠. 네. 수요일에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목요일 날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1,800원 목표가로 했는데 1,775원, 25원 차이로 못 가고 약간 타이어 떨어졌지만 오늘 마지막에 또다시 5일선 지켜주면서 강하게 양선 일봉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전히 동종목은 1,800원을 돌파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강한다면 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나타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뭐 상한가 쳤는데요. 지금 손절 가격은 터무니없이 낮잖아요. 이거 좀 조정.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항상 이 종목들을 매수가 되고 그다음에 수익이 나면 손절 가격을 올리는데 이젠 매수 가격, 즉 우리가 산 1,400원이 이탈되면 그때는 손절로 잡겠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고 무조건 1,800원에서 강하면 2,000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나도 한국 패키지 저런 종목 개별주 잠깐 해볼까? 또 1위 주간 1등 10분 중에 1등이라고 하시니까 신규로는 좀 이미 늦었나요? 예,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무리수가 있고요. 워낙 저가주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공략하기보다는 그에 못지않는 종목들도 갖고 나왔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다시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제이콘텐트리까지 잡았더라면은 월등한 정말 독보적인 1위가 예, 제이 콘텐트리도 역시 지난주에 제가 매수 가격에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조금 가격을 올리고 웬만하면 또 시초가에도 잡는 스타일인데 또 지난주에는 조금 가격을 좀 정하다 보니까 가격이 안 들어왔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제가 만약에 매수했던 가격이 3,45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월요일부터죠. 아침부터 갭상승세로 출발 3,545원이라는 저점, 즉 아침 시초가를 저점을 만들고 볼대 양선을 세운 그런 모습 속에서 뭐 오늘도 장주한테 흔들리기도 했지만은 역시 단기 상승을 확인시킬 수 있는 5일 이동평균선을 종가상 지켰다는 모습을 본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 가격인 4,200원은 다음 주 초반에 그대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지금 시점에서 신규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만약에 만에 하나 오늘 저점이죠. 3,700원대 들어온다면은 한번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기관성 종목이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관들에 대한 그런 물량들이 계속 들어온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3,700원대라면 다시 한번 공략해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종목인 고영. 제가 이제 이거는 처음 편입 얘기하셨을 때 제가 이 자리에 있었었는데요. 장중에 이제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인가 121선 약간 뚫으려 그러다가 말아가지고 아쉬워요. 예, 지난주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양선 주봉을 약속대로 만들어 놨지만 아쉽게도 이번 주는 뭐 음선 주봉이 발생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십자 형태의 음선 주봉이 발생됐고 거래량이 축소됐기 때문에 지난주 양선 주봉 크게 발생한 것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 주 한 단계, 즉 일봉상 모습을 보더라도 저점과 조점을 높이면서 계단식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충분히 우리가 목표로 했던 28,000원 근접은 아니더라도 27,000원과 26,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다음 주 한 번 더 보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뭐 고영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까지만 보고 만약 변동성이 없다면 그 다음 주에는 다른 종목을 교체할 거니까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교체하지 마세요, 이상훈 전문가님.
아, 왜요? 네. 아니, 왜냐하면 농우바이오, 호텔신라, 저기 한국컴퓨터하고 다들 이제 팔고 나시고 예. 너무 잘 가가지고 팔지 그래서 마세요. 목표 가격을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지난주였죠. 예. 2만 원, 2만 원, CTC 바이오 2만 원, 농어 바이오 2만 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드디어 CTC 바이오가 2만 원 돌파해 줬고요. 예. 그다음에 농어 바이오도 이제 18,500원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역시 말씀드렸던 2만 원까지 충분히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 주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계속해서 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죠. 계속해서 면세 점을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최하 못 가도 7만까지 갈 거니까 자신감 있게 갖고 있는 분들은 믿고 그대로 홀딩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라그니 이상훈 전문가님 이 종목 보는 요즘에 이제 촉이 진짜 특히 더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웬만하면 이제 고영도 다음 주에 좀 반등을 해서 이상훈 전문가님 포트 안에 좀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위 만만치 않게 수익률 차이가 사실은 별로 안 납니다. 우리 고승환 전문가님, 네. 샀다 하면 손절이 별로 없는. 그렇죠. 이 종목들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꾸준하고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요새는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가는 놈한테 확실히 집중을 좀 실어주는 게 맞아요. 더 좋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실적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이제 매수를 많이 해드렸는데 역시 이제 모멘텀이 좀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불안할 때에도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 중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이제 4만 원을 설정을 해드렸는데 네, 저런 차트 너무 매매하기 편하죠, 지금. 그렇죠. 네. 그냥 뭐 안전하게 가지고 있으면 가고 특히 이제 21선을 꾸준하게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단기적으로 병행을 한 번씩 하셔도 되긴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올라오는 걸 또 따라서 잡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냥 꾸준하게 들고 가시는 게 돈 버는 길입니다. 그래서 조금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종목을 다 빠른 것만은 또 잡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 하나 잡으셔서 꾸준하게 들고 가는 것도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일단 4만 원 정도 목표가를 설정해 드렸다가 자, 여기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면 4만 5천 원 정도까지 충분히 좀 갈 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굳이 4만 원대에서 정리하시기보다 이 솔브레인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좋아지는 모습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꾸준하게 이제 적용이 되면서 2차적으로 이전 고점이 4만 6천 원대였기 때문에 이번에 4만 원대를 돌파를 해준다라면 4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이제 노려볼 수가 있어서 굳이 지금 이익 실현 관점보다는 4만 원 돌파 여부를 좀 보시면서 자, 4만 5천 원까지 좀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원래 이거 4만 원 되면 슈프리마로 가겠다 그랬던 그 계획이 네. 약간 수정되면서 이걸 더 극대화하는. 저는 일단은 4만 원 되면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똑같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 솔브레인도 물론 꾸준하게 잘 가긴 하는데 네. 이 슈프리마라는 종목이 또 올라갈 때 약간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요즘에 어떤데요? 기술적인 흐름이라도 네, 슈프리마. 일단 슈프리마도 한번 보여드리면 최근에 이제 상승을 하면서 18,300원까지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해서 흐름을 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4%대 상승을 좀 해주면서 이제 다시 전고점 돌파하려고 하는데 이제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입과 관련된 약간 보안 관련된 회사잖아요. 근데 네. 요새 여러 보안. 가지 사건 범죄들이 좀 많죠. 맞다. 네,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 보안 관련된 부분에 투자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슈프리마의 그에 따른 이제 호재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해외 쪽에서 상당히 매출이 많습니다. 거의 한 70% 정도에서 한 950개 이제 거래처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 경제가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사실 보안이나 방범 쪽에는 우리가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불황일 때에도 매출이 더 늘어나고 있고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불황일 때 또 그 도둑님들이 또 활발하게 움직이십니다. 예. 그렇죠? 호황일 때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안에 더욱더 집중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슈퍼레마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보다는 회사나 이런 쪽에 매출이 더 많이 이제 추진이 되다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도 꾸준하게 이제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물론 주가가 12,000원대에서 18,000원까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큰 흐름상 뭐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이전 고점까지 꾸준하게 좀 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는 겁이 나겠지만 주봉과 월봉의 큰 흐름을 봤을 때 이제 막 시작하는
첫 걸음마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성장성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뒷받침이 돼주면서 2만 원 이상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솔브레인이 한 4만 원 정도를 일단 돌파를 좀 해주면 네, 그래서 지금 비중이 50%잖아요. 네. 뭐 한 반 정도라도 슈프리마로. 네, 그동안 그래도 한 달 이상을 갖고 있어서 이제 정이 좀 들었기 때문에 네. 한 번에 버리기는 좀 그렇고 예. 네, 조금씩 정리를 역시 해서 꽃미남 기계가 버린다고 하니까 예. 네, 그렇죠. 차도남. 그럼 예.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으니까 슈프리마로 이제 비중을 조금씩 이동을 좀 시켜서 네, 포트를 이제 구성을 해서 조금씩 이제 조절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겉봐요. 네. 결국 이제 좋은 종목은 많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부족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예. 좋은 걸 다 끌어안고 가고는 싶은데 예. 뭘 하나 이렇게 떼어내야 된다라는 게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렇죠. 없는 돈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자, 그렇죠. 오로라하고 SK 브로드밴드도 볼까요? 네, 오로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죠. 5,570원까지 단기적으로 크게 한번 반등을 좀 했다가 살짝 좀 밀리고 오늘 다시 이제 3%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어제 그동안에 이제 고점을 좀 돌파를 하는 처음에 여기서 한번 돌파 시도하다가 조정을 좀 줬고 두 번째 시도하다가 또 조정을 줬습니다. 근데 이번 주 세 번째 자 캔들 자체가 상당히 힘이 실리고 있죠. 거래도 좀 증가가 되면서 이전의 고점을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오히려 좀 조정을 어제 좀 밀리지 않고 강하게 더 가졌다라면 오늘은 한 5,800~900원대에서 목표가였던 6,000원까지 도달을 좀 해줬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한 두 번 정도 실패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갖고 있던 투자들이 불안한 측면들이 조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5,570원에 도달했을 때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고 강하게 다시 양봉 캔들을 형성해 줬다라는 건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한 내용들이 좋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가가 빠질 때마다 매수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목표했던 6,000원대까지는 계속해서 홀딩을 좀 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SK 브로드밴드는 121선에서 진짜 기가 막히게 매수가 돼가지고 네. 쭉 이번 주 후반에 네, 목표가에 거의 다 왔어요. 그렇죠. SK 브로드밴드는 뭐 시초가로 그냥 잡은 거기 때문에 네. 이거 일단 오로라에서 비중을 줄이고 브로드밴드로 흐름을 보고서 이제 비중을 더 늘리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비중을 좀 늘리기 전에 먼저 얘가 좀 출발을 좀 했어요. 그렇죠? 좀 많이 이제 비중을 조절을 했을 때 올라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이 주식도 이제 막 시작하는 구간대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SK 브로드밴드도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뒷받침이 돼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가 이상 돌파를 해서 일단은 뭐 한 3,600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계속해서 이것도 홀딩을 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등과 4등 주간 중간 집계상 말이죠. 두 분 멘토님 기존 포트폴리오 종목별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의 종목 얘기 확인할게요. 네, 1인자를 찾아라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들어갑니다. 고승환 전문가님. 네, 오늘 추천 종목은? 네, 오늘 추천 종목 뭐 굳이 따로 넣지 않고요. 네. 계속해서 기존의 종목들을 계속해서 홀딩을 해서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못 넣으시죠? 네, 넣고 싶어도 돈 때문에. 뭐 하나 버릴 만한 애들이 없어요. 예. 네, 그렇죠? 오히려 지금 더 담아야 될 정도인데. 네, 오히려 누가 돈 좀 빌려주면 네. 추가적으로 좀 잡고 싶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뭐 그거는 일단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속 썩이는 애가 있으면 좀 과감하게 네. 좀 이렇게 버리고 예. 다른 이제 좋은 애도 갈아탈 텐데 지금 뭐 전부 다 속 안 썩이고 잘 이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어느 하나 버릴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데 지금 이 종목들 혹시 보유를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오로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가격대에도 한 번 더 잡으셔도 됩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4,800원대 밑에서는 무조건 잡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매수 기회를 주고 지금 5,000원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시세가 좀 시작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도 크게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는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이 주식이라는 게 보면 1파보다 2파가 훨씬 더 강하게 가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에 고점을 돌파해서 5,500원대를
넘어서 준다라면은 크게 한 번 더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수하실 분들은 뭐 월요일 같은 경우 5,100원대 구간 전후로 한 번 더 뭐 물량을 잡으셔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4,900원 정도만 보신다라면 크게 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로라를 한 번 더 매수 관점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지금 좀 잡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걸 잡으시려면 SK 브로드밴드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제 상승을 시켜주고 있는 게 기관 쪽에서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 최근에 매수가 한번 들어오면 연속적으로 꾸준하게 들어오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브로드밴드가 좀 눌려준다라면은 자, 시장과는 좀 무관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네. 사실 이번 주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 시장이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크게 가고 있었다라는 건 그만큼 회사에 대한 내용이 뒷받침이 되고 앞으로 성장성 자체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걸 판단이 돼서 한 3,350원대 이제 이하에서는 물량 한번 잡아보셔도 충분하니까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저는 사실 궁금한 게요. 우리 고승환 전문가님처럼 매매하면은 사실상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뭐 코스피가 뭐 22의 효과에 의해서 얼마 올랐다. 이거랑 크게 상관없이 참 맘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제가 탄탄한 중소형주로 쫙. 그쵸. 네, 제가 이제 가장 선호하는 게 예. 사실은 꼭 우리가 종목을 손해 보면 이런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네. 아, 시장이 시장이 안 좋아서 영, 요즘 분위기가 좀. 네, 예. 영 이제 막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장과도 무관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시장이 예. 급락한다고 해서 전 종목이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오른다고 해서 전 종목이 이제 오르는 것도 아닌 것처럼 시장이 오를 때에도 같이 오르고 빠질 때도 좀 덜 빠지는 이런 종목들이 자세히 이제 찾아보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수 관련주를 많이 잡잖아요. 뭐 그쵸? 꼭 한두 개씩은 꼭 한번 잡아보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노출이 되는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나라에 이제 숨겨져 있는 중소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뭐 제가 얘기하는 종목도 그렇고 우리 이상한 전문가님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네. 흔히 우리가 들어보지 못하는 종목들이 사실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을 들여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고서 그동안 경험을 못 해보고 내가 무슨 회사인지 잘 모르니까 예. 잡는 거 좀 겁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대형 회사들보다 중소형 이제 업체들 중에서 세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도 많이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단지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 하나에 좀 소외가 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분명히 우리한테 수익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대형주보다는 사실 이런 중소형들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는 게 수익이 더 많이 납니다. 뭐 지수가 급락할 때도 안정적으로 좀 버텨주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인식이 그동안 테마주는 무조건 나쁘다. 예. 네, 코스닥 종목은 나쁘다. 막 이런 식으로 손해를 많이 본다는 이런 측면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기업이나 이런 거 분석을 잘 하고 분석해내면은 단기간 안에도 크게 충분히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금요일 날 나오는 저희 종목을 잘 한번 관심 있게 보셔서 꼭 이제 수익을 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뭐 이제 100%또 씻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고승환님 전문가님 그 얘기하시는 거 보면 진짜 잘 한번 보십시오. 중소형주로 저렇게 추세가 이렇게 쫙 살아있는 종목, 꽤 막 급등락하는 그런 중소형주를 또 하는 스타일은 아니시거든요. 예, 비중도 적절하게 실으면서 지금 단 3종목으로 평균 12% 내고 계십니다. 참고하시면 중소형주 매매하는데 우리 고승환 전문가님 포트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상환 전문가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9월 첫 주 수익률 1위이신데 안타깝게도 제이콘텐트리는 못 잡았고 기존 현금 10% 해서 한 40% 정도 돈을 갖고 계시죠. 오늘 신규 추천주 있나요? 예, 한 종목 남은 자금 한번 다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호스닥의 대정화금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시험용 약품, 즉 다시 말해서 시약입니다. 시약을 만들고 그다음에 유통하는 그런 업체인데 국내에서는 어찌됐든 독보적입니다. 점유율이 제일 높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 꼭 우리 국내 그 주요 고객사들이 4에서 5천 개 그런 고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업만 가지고도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제 기존에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요한 것은 제한적인 그러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상품이죠. 쉽게 얘기한다면은 화장품 소재라든지 요새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쪽과 그다음에 식품 첨가물에 대한 그런 시약도 같이 이번에 시작을 하게 해서 그 효과가 이번 연말에 얼마큼 나올지 일단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쪽에 사업 다각화를 일단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좋고 또 앞에 설명드렸던 재무제표 이런 쪽이라든지 또 기존에 있는 사업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팁이 있다면은 바로 자회사죠. 대정 E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국내에죠. 유일하게 중대형 2차 전지용 전구체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바로 대정화금이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고 GS 칼덱스죠. 대기업입니다. 29%를 보유하면서 이런 대정 EM을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정 EM에 대한 매출이 이번 연도에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더 증가되고 순이익도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단 일단 2012년 이번 연도죠. 매출은 약 580억에서 600억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 않아요. 3% 정도의 그러한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78억에서 80억 정도 그러니까 약 4% 정도 증가 순이익은 70억에서 75억 쉽게 얘기하면 한 3%, 그러니까 한 자릿수에 대한 그런 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앞에 설명드렸던 대정 EM의 실적이 만약에 좋게 나온다면 이러한 매출이라든지 순이익은 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기업 중에 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 독보적인 특히 이 시약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기 좀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동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기는 조금 벅찬 그런 업종의 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충분한 기존에 있는 힘만 가지고도 충분히 주가는 싸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 한번. 자, 기술적 차트를 보시면은 정말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옆으로 기다가 독사가 머리를 팍 든 그런 모습처럼 양선 일병을 계속 만들어주면서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122평선을 이번 주 어제죠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을 본다면 결국 누군가 새롭게 또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대주주 지분율이 지난달이었죠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결국 그 물량을 누군가가 받아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봉상 모습을 보신다면 20주 이평선을 이번 주죠 멋지게 양선 주봉을 만들면서 이제는 20주 이평선이 죽었다 깨나도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작용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차트상도 지금 막 깊은 잠에서 깨어난 그러한 종목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 얼마에 살까요? 또 가격 기다리다가 혹시나 또 갭으로 살포시 떠서 막 갈까 봐. 근데 뭐 오늘 밑꼬리 좀 달아줬기 때문에요. 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는 조금 한번 밀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오늘 거래량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 조금 주 초반에 조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싸게 10,300원에 매수하도록 하겠고요. 물론 만약 아침 시초가가 뭐 12,200원 출발해 보인다면은 아침부터 미리 매수 가격을 넣는 거니까 그 가격으로 공략하시면 되겠고 목표 가격은 조금 보겠습니다. 일단 이 빨간 선이 있는데 200일 이평선이죠. 그래서 이 12,000원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 추세, 즉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추세를 깨면 안 되기 때문에 첫날이죠. 바닥에서 강력한 양선을 보여줬던 지난 8월 29일 날에 이 양선 시초가와 그다음에 종가 기준이 있는데 이 종가는 절대 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8월 29일 날 찍어줬던 종가 9,79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9,790원 종가상 이탈하면 손절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날 장중에 저 고점이었죠. 9,850원, 즉 9,800원대는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작용될 것을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믿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요즘에 뭐 이게 잡았다 하면은 수익이 나는 우리 또 이상훈 전문가님이 남은 현금 이렇게 탈탈 다 털어가지고 대정 화금을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완성된 포트폴리오 두 분 이어서 한번 살펴드릴게요. 화면 보시죠.
자, 우리 고승환 전문가님 포트가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솔브레인, 오로라, SK 브로드밴드로 이미 꽉 차져 있는 포트여서 여기서 꼼짝 못하고요. 수익도 너무 좋기 때문에 그대로 다 들고 간다라는 전략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 신규로 살 수 있는 종목이 있으니 솔브레인은 일단 비추입니다. 많이 올라서요. 4만 원 뚫으면 요거는 한 절반 정도나 물량을 슈프리마로 옮겨 탈 생각 갖고 계십니다. 자, 오로라와 SK 브로드밴드가 신규로도 지금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오로라는 4,800원 밑에서 신규 매수가 가능하고 SK 브로드밴드는 3,350원 밑에서 지금 신규로 사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상훈 전문가님 포트 한번 보죠. 고용과 한국 패키지에 이어서 제 콘텐츠를 일단 못 잡았기 때문에 남은 현금까지 합쳐서 40%를 모두 대정 화금이라는 종목을 사는데 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자, 시약 생산업체 독보적인 기업이고요. 자회사 때문에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 1,300원 정도, 오늘 종가보다 약간 눌림의 매수 얘기하셨고요. 손절가인 9,800원, 9,790원 절대 깨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추세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요. 한국 패키지 오늘 손절가 올리면서 익절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 한번 상한가 친 종목이고요. 고영은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본다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멘토님들로부터 훌륭한 종목들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하지만 살까 말까 팔까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 각자 냉정한 판단 후에 내리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만 끝으로 한 번씩 더 좀 저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퀴즈 이벤트 내드리고 저희 물러가는데요. 금요일입니다. 일주일간 한 문제씩 내기 때문에 오늘 문제 푸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겠습니다. 문제 출제해 주시죠. 네. 자, 다음 중 주가 지수 선물 가격이 현재 이제 주가 지수보다 높은 것을 말하는 용어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보기 1번 콘텐코, 2번 백어데이션, 3번 선물 옵션 만길, 4번 지루박입니다. 네, 이상훈 전문가님 웃으시는데 상관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예, 뭐 능하시다든가. 예. 예, 참여 방법은요? 예, 정답 보내주시면 한 주 동안의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는데요. 포털 사이트 리치맵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주식소 사이트에 들어가서 퀴즈 이벤트 참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퀴즈 정답 선택 후에 정답 확인까지 클릭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괜한 농담 해가지고, 예, 좋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을 드리는데요.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과 주식 관련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퀴즈 푸시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될 텐데요. 이때 이제 무료 방송도 하나 보실 수 있으셨으면 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 밤 9시 뉴스데스크를 볼 건가? 내가 주식으로 돈 버는데 더 유용한 정보를 들을 건가? 선택을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리치맵의 주식 천왕 우리 박준남 전문가님께서요. 2,000포인트를 향한 대박 수익률 내는 노하우 비결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상훈 전문가님도 이제 마지막에 웃음 빵 터트려 주셨는데 네. 그래도 이제 주간 단위 중간 집계 1위, 수익률 1위이시니까요. 네. 잠깐 우리 이상훈 전문가님 뭐 방송 없으세요? 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장 마감 후 3시부터 5시까지 장중 무료 방송이 리치맵 사이트에서 개최가 됩니다. 많은 분 참석하시고요. 이번에는 제3회 한국 시리즈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동시만기일 이틀 전에 화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3시부터 5시까지 우리 어흥 이상훈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승환, 이상훈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2부도요. 오늘 밤 9시에 무료 방송 예정이신 주식천왕 박준남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2부에서 미리 한번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2부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나 전화로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